안녕하세요. 3월 29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아서 오늘 우리 증시도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를 솔직히 좀 해봤는데 오늘 미 선물이 좀 밀리면서 우리도 증시가 조금 약했어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말이랑 오늘 나름대로 조금 핫했던 이슈 있죠. 수에즈 운하 관련된 그 내용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오르고서 그게 뭐 최고가였죠. 그리고 나서 장 마감할 때는 좀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 하락이 보합이었고 실제 지수도 보합 수준이었죠. 약보합.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보합이고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에요. 보시면은 오늘은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더 등락폭이 더 컸네요. 근데 이제 보실 때는 요 올라갈 때 코스피가 힘이 더 좋았고 그리고 코스닥이 떨어질 때 조금 더 낙폭이 더 컸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는 좀 가는 놈만 가는 느낌이 확실히 강하죠. 그래서 안 가는 놈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오르는 섹터만 좀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오르는 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좀 숫자가 나오거나 좋은 리포트가 있거나 전반적으로 좀 숫자 기반된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 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한번 우리 오늘 수급 상태도 볼게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해서 팔다가 갑자기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좀 약하긴 하지만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선물 쪽에서 장중에 이제 좀 팔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순매수로 끝났어요. 얘네가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매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매도 쪽에 물량이 좀 쌓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적 선물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가 조금 더 많았다. 라는 말씀을 한 여기 어디선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누적 물량이 매도 쪽이 더 많아졌다. 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청산이 되고 매수 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그게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틀 연속으로 매수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움직임이 한 이틀, 3일 정도만 더 나와준다면 증시는 이제 반등,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서 반등을 확실히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CFD 물량, 제가 이제 기존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죠.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링크 오른쪽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CFD 물량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큰 손들 있죠. 큰 손 형님들 막 몇십억 단위로 굴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 안 걸리고 크게 레버리지 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분 공시 안 해도 되고 자기 포지션 노출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4월 달부터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청산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매도를 할 때 보시면은 기간대별로 봤을 때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금액을 팔았죠. 근데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다 팔고 간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CFD 물량, 그 몇십억 단위로 크게 굴리는 형님들이 이제 CFD 물량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청산을 할 때 매도를 친다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이 수급 창구에는 외국인으로 잡히는 그게 이제 CFD다 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 중에는 상당 부분 CFD 물량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도세도 같이 묻어 있고 거기다가 이 우리 아주 위대하신 연기금 놈들이 계속 이제 팔아치우니까 매도 플러스 매도가 이제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빼기로 마이너스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4월 달부터는 해소가 되겠다. 그것도 이제 좋은 신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5월 달에 공매도 이슈도 좀 있고 해서 뭐 항상 좋은 그 징조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하셨던 그 기간에 대한 그 기간 조정, 그 다음에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많이 받았죠. 개별 종목들이 한 20% 30%씩 빠진 것도 꽤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선물 포지션 봤을 때 그러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옵션 같은 거 볼 때도 얘네들이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거 살 때도 보시면은 옵션도 얘네들이 지금 물론 이제 풋 옵션을 조금 더 많이 사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제 양매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파는 걸 양매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얘네들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을 때 이런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옵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양매수, 양매수 전략, 양매도 전략.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숙련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초보분들이 따라 하시다간 그 손실 보기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이런 위치를, 이런 포지션 취한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느 쪽으로 지수를 뭐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이러려는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변동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옵션 포지션도 조금 이따 볼 거긴 하지만 아직도 얘네들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이것도 같이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개인은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좀 중간에 파는 모습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사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좀 주춤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매도 쪽에 있다가 순매도에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기관들은 좀 파는 모습이었는데 이 중심에는 역시나 연기금이죠. 참 대단합니다, 이것들도. 그리고 선물 보시면은 다른 개인은 볼 필요 없고요. 선물은 이제 외국인만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매도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서 아, 얘네들 또 이제 단타 치러 들어왔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매수 쪽으로 크게 돌아서면서 마지막에는 뭐 플러스 4천억 넘어가는 거 보고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막판에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뭐 수량으로 보셔도 뭐 크게 그런 건 없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뭐 요런 흐름이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볼게요. 신용잔고는 22조 밑으로 좀 내려가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요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내려갔을 때 물 탄 사람들이 조금 이게 증시가 올라오니까 나름대로 이제 단타 친다고 이제 신용잔고 정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현명하게 머리 잘 굴렸네요.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탁금도 소폭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틀씩 늦게 나오는 통계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옵션 포지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이제 411.8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보시면은 411.8이니까 412 정도면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점이 여기니까 이게 옵션이거든요. 요 파란색 굵은 선 외국인들이 이거 좀만 키워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본전이에요. 근데 지금 본전에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일단 어느 정도는 다 수익이에요, 그죠? 아예 너무 크게 상승을 해버리면 손실이고요. 아예 너무 크게 빠져서 한 요 정도 구간 되면 손실이고 더 크게 빠지면 수익인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갈 일이 없죠.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수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죠. 단기간에 이렇게 확 올리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얘네들도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기보다는 양매수 양매도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조금씩 먹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크게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포지션을 보시면 선물은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그렇긴 한데 선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단위로 그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만기가 왔었고 6월 달에 또 만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 매수 물량 쌓아서 다시 지수 끌어올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 포지션은 언제든지 청산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매수 우위로 돌아설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선물은 좀 지금 당장 뭐 걱정을 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만기일 다가올 때 얘네 누적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고 그거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기일이 한 2달 이상 남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일단 이것만 봤을 때
얘네들이 하방 쪽으로 풀베팅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그 지수 하락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은 맞지만 요 선물 포지션은 언제든지 얘네들이 청산을 하고 그 지수 흐름에 따라서 원하는 쪽으로 물량을 쌓아놓고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요게 이제 그래프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제 이렇게 좀 누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렇게 좀 가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와야 지수가 크게 상승할 동력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꾸준히 좀 체크를 해 볼 거고요. 내일도 이제 요 그래프가 조금 눕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는 김에 우리 2차 전지도 한번 볼까요? 좀 반등이 빨리 나와주면 좋겠는데 움직임이 크게는 안 나오죠. 이렇게 요 셀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얘네들은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굳이 투자를 하시겠다면 소재 쪽을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요 차트 자체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폭스바겐 관련된 거 설명드릴 때 만들어 놨던 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진세미캠이랑 나노신소재가 있는데 뭐 얘네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소재 쪽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SKC 얘는 바꿔버릴까요 그냥? SKC. 네. 그래서 보시면 SKC는 중간에 거래 정지가 되긴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얘는 이때 5% 오르고 0.4% 오르고 꽤 많이 올랐네요. 한 14%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 쪽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예요. 일진머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부터 꽤 많이 올랐고요. LNF도 반등이 꽤 세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반등이 좀 생각보다 좀 약한 편입니다. 이때 대비해서 에코프로비엠은 0.3, 1.5 하면은 한 5% 정도 올랐나요? 그 반등이 좀 약하긴 한데 얘도 결국은 키 맞추러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매도를 하시거나 갈아타거나 이럴 만한 상황 절대 아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거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 움직임은 계속해서 트래킹을 할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아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얘가 이제 에코프로랑 같이 가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분할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묶여있는 움직임이 좀 묶여있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얘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얘만 안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더 건실한 기업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 물론 이제 이게 안 좋은 회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건실하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더 떨어질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신다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뭐 LNF나 뭐 일진머티나 뭐 이런 주주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 그래서 뭐 저는 뭐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비중이 큰 두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랑 SKC 두 종목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보유 기간이 정말 길고 둘 다 이제 1년이 넘었죠. 예.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예측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한번 그 수혜주 운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혜주 운하가 참, 저 이거 보고서 원래 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좀 제가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사후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한번 그래도 말씀 나눠봐야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혜주 운하가 어딘지를 일단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수혜주 운하에 배가 껴가지고 못 움직인다, 이것까지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뭔 상황이냐면 수혜주 운하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배들이. 딱 봐도 여기를 못 지나가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 배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가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많이 손실이 나겠다, 이거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유튜브 설명하실 때 이제 여기가 막혔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수혜주 운하 여기잖아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배가 낀 거예요, 지금. 배가 어떻게 꼈냐면, 잠시만요. 배가 이렇게 꼈어요. 요 에버그린, 얘가 우주에서 찍은 위성사진이래요. 이게 배가
가다가 이게 모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배가 이렇게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던 배들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것도 항공사진이래요.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막혀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고 다시 다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이따가 또 얘기를 더 할 건데,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운임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할 거다. 뭐 그래서 이거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냐라고 찾아보니까 뭐 HMM이 어쩌고 뭐 우리나라 조선업 관련된 뭐 그 종목들이 어쩌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것도 제가 오늘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HMM 차트인데 왼쪽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2,000원 하던 게 36,000원까지 갔어요. 18배가 오른 주식입니다. 이거를 무슨 생각으로 이게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들어가신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작할 때 이게 시초가가 마이너스 4.5% 빠진 상태로 개파락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종가는 지금 마이너스 9.4%로 끝났는데, 아니 야수의 심장으로 이걸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를. 네, 들어갔다 쳐요. 아니 들어갈 순 있어요. 뭐 본인의 자유니까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이게 뉴스가 이게 지금 일단 수에즈 운하가 어딘지를 일단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수에즈 운하에 배가 껴가지고 못 움직인다, 이것까지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뭔 상황이냐면 수에즈 운하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배들이. 딱 봐도 여기를 못 지나가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 배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가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많이 손실이 나겠다, 이거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유튜브 설명하실 때 이제 여기가 막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확대해 볼게요. 수에즈 운하 여기잖아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배가 낀 거예요, 지금. 배가 어떻게 꼈냐면, 잠시만요. 배가 이렇게 꼈어요. 요 에버그린, 얘가 우주에서 찍은 위성사진이래요. 이게 배가 가다가 이게 모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배가 이렇게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던 배들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것도 항공사진이래요.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막혀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고 다시 다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이따가 또 얘기를 더 할 건데,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운임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할 거다. 뭐 그래서 이거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냐라고 찾아보니까 뭐 HMM이 어쩌고 뭐 우리나라 조선업 관련된 뭐 그 종목들이 어쩌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오늘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HMM 차트인데 왼쪽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2,000원 하던 게 36,000원까지 갔어요. 18배가 오른 주식입니다. 이거를 무슨 생각으로 이게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들어가신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작할 때 이게 시초가가 마이너스 4.5% 빠진 상태로 개파락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종가는 지금 마이너스 9.4%로 끝났는데, 어쨌든 이게 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해운 운임이 상승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게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 뉴스가 과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18배가 오른 주식에 올라탈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인지 일단 모르겠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상승한 이유가 수에즈 운하 쪽이 막히다 보니까 그 해상 운임이 상승하지 않을까, 고수에즈로 해운주들이 좀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뉴스가 이렇게 18배가 오른 주식에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야수의 심장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투자는, 분명한 건 투자는 아닙니다. 그건 투기입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예외예요. 그분들 뭐 차티스트라고 하죠. 그냥 뭐 어설픈 이름만 차티스트 이런 분들 말고요. 진짜 상위 1% 이제 전업으로 이렇게 성공한 상위 1% 안쪽에 드는 진짜 차티스트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제 내공을 뛰어넘는 분들이니까 제가 뭐라 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00번 양보를 해서 이게 18배가 아니라 치더라도 이게 올해 지금 2월 1일 날 들어갔어도 13,000원부터 지금 36,000원이니까 한 3배가 오른 주식이에요. 한 달 만에, 2달 만에.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주식에 올라탔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여러분들 잠 편히 주무실 수 있을까요? 절대 잠 편히 못 자요. 걱정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바로 내일 반등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네이버 종목 토론방 거기만 가봐도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할 거 없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뭐 이런 거 놀려먹는 재미에 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유 뭐 내일 개미 털고 이제 2만 원대부터 물 타서 이제 뭐 이거 6만 원 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저희는 이제 건전하게 투자를 하자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뭐냐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먹고 자고 싸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좀 싼다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인간의 생리현상에 지장이 가면 그건 건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활동하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생기면 절대 그거는 본인의 역량, 본인의 그릇 안에 들어가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도 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투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좀 다른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수에즈 운하에 배가 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배 껴가지고 지금 못 나온다. 며칠 동안 지금 뭐 이게 진짜 몇 주 동안 길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뉴스가 진짜 계속 나왔거든요. 이렇게 개파락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타는 거예요. 계속 타요. 이게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보시면 막 뭐 만조 골든타임 놓치면 이제 계속 막힌다. 최악 시나리오 간다. 그 다음에 12시 10분에 수에즈 사태 치솟는 조선주 뭐 길막이 길어지면 해운주가 웃는다. 막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쏟아져 내면서 개파락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계속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고서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시 반쯤에 뉴스가 나옵니다. 선수 방향 돌리는데 성공했다. 배 뺐죠. 그런데 이때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배가 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원유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하면서 WTI가 6%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요때 6%가 올랐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막히니까 6%가 올랐어요. 그럼 뚫렸어요. 배가 빠졌대요. 물론 이제 이게 정상화되려면 며칠 더 걸린대요. 근데 배가 빠졌으면 유가가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12시 반쯤 배가 빠졌다고 했어요. 12시 반이 요쯤이거든요. 근데 요쯤 배가 빠지기 전에 좀 정보통들은 미리 소식을 알고 있었겠죠. 요때부터 물량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때부터 미리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유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전고점을 오히려 뚫고 다시 유가는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보고 여러분 느끼는 거 뭐 없으신가요? 아니 물론 그 공급이나 이런 거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엔 그냥 여러분 그 뉴스 보고 접근하신 분들은 그냥 세력들 장난에 놀아나신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미리 이거 던져놓고요. 여러분들 좀 이게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이제 원유 선물이지만 주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손절 치니까 이때부터 다시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얘네들 다 여기서 물량 받아 먹고서. 여기서 가만히 계셨으면은 손해 안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 뉴스가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던지잖아요. 끌어올라가죠. 지금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배가 껴있는 배가 빠졌어요. 그러면 유가는 공급이 원활해질 거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유가가 갑자기 봉차트로 한번 볼까요? 요날이었나요? 하여간 6%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이 배가 빠졌으면은 거의 뭐 최소한 이거에 준하는 만큼은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말아 올리고 요때보다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승 요인이 지금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은요, 뉴스 보고 접근을 하시면요, 큰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뉴스 매매가 엄청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뉴스 보고 단타로 빨리빨리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근데 뉴스를 가지고 단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뉴스를 보고서 접근해서 들어갔다가 빨리 치고 빠지는 거. 이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 12시 반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요때까지도 계속, 그 12시 한 10분까지도 계속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요때 계속 이제 물 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기사들, 그 기사를 과연 누가 얘기를 해서 쓴 걸까요? 물론 이제 그냥 순수한 의도로 기사 쓰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큰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야씨 그 오피셜 기사 나오기 전까지 그냥 요거 장기화 될 수 있다고 기사 좀 몇 줄 내라 라고 얘기해서 그냥 지역 신문에서 기사 몇 줄만 내도요, 그래도 그냥 인터넷에선 기사가 다 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려들거든요. 그런 뉴스들 보고서. 여러분들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런 그 뉴스 보고 단타 접근하시는 분들이 언론사나 기자 같은 거 확인할 겨를이 어딨어요. 빨리 일단 먹고 빠져야지. 그런 접근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잔소리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잃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다. 그렇게 해서 잘 하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기계적으로 여기서 딱 매수를 하고서 본인이 생각한 지점이 안 되면 바로 그냥 여기서 손절 쳐버려요. 한 2% 정도 마이너스 나도 그냥 손절 쳐버리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숙련이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은 하다가 그냥 마이너스 한 10% 순식간에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냥 계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잔소리 길게 좀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선업도 되게 수혜가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양봉 여기까지 떴다가 막판에 계속 밀렸죠. 이것도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둘 다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갭상승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크게 떴는데 이게 되게 차트가 안 이쁘네요.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크게, 여긴 갭상승 크게 떴고 얘도 따라갔다가 마지막까지 크게 흐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어쨌든 뭐 결론은 제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네, 뉴스 보고 따라잡는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매매는 물렸을 때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잖아요. 걱정되고, 이거 본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투자는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건 이제 투자가 아니라 단타, 물론 투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걸 저는 투기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투기에 가깝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기라고 해서 뭐 도박이나 나쁘다는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냥 그 의미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뉘앙스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 미국 선물지수랑 이런 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는 지금 아까보다 조금 빠졌네요. 좀 제가 얘기할 때까지는 12,960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조금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어제 장중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좀 밀렸어요. 장중에 밀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같이 밀렸습니다. 얘가 이제 막판에 좀 다시 반등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금요일 밤에 반등을 하다가 우리나라 마감하기 전까지 좀 밀렸는데 다시 다행히 반등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고요. 얘네들도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WTI 역시도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을 그리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 할 거로 보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맞춰서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중동만 산유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산유국이에요. 미국도 수요가 올라오는 여름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떻게든 백신 빨리 맞추고 그 다음에 수요 가능한 범위까지는 빨리 끌어올려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적당한 수준에서 네, 박스권 그리다가 이렇게 폭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일봉 보는 게 정확하죠. 이렇게 폭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막 50불 밑으로 폭락을 시킨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적당히 이제 반등 주면서 미국도 돈을 벌 수 있게 그렇게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유주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정유주는 조정이 왔을 때 포트폴리오에 이제 경기 민감주로 이제 하나 담아 놓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투자 방식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102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 후에 생기게 된다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장중에 뭐 선물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뉴스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뭐 매일매일 올려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한 번씩 올려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좀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13,000 다시 뚫고 올라가서 보다 이제 좀 위쪽에서 해피하게 마무리가 돼서 내일은 꼭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